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설계사 김병선입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면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신경 써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함께 사례를 통해서 어떤 전략을 구성해야 절세 효과가 클지, 그리고 상속지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좋을지 같이 한번 탐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본인의 상황에는 어떤 전략이 가장 절세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신 분, 상속지원 어떻게 마련하는 게 좋을지 걱정이신 분은 영상 하단에 연락처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현 상황 먼저 알아보고요. 같이 상속세 계산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상속지원 마련. 이분 같은 경우에 상속지원 마련을 이미 하셨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썸네일에 나와 있던 대로 지금 이분은 결혼 후에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었던 여성분이세요. 작년 이분이 가을에 결혼을 하셨었고 올해 초에 임신을 하셨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남편분이 사망을 하셨던 거죠.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신호를 못 본 차량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충격이죠. 그리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남편이 고아였는데 친부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재산을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셨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가계도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5월달에 남편이 사망을 했고요. 남편은 고아로 컸어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오토바이 배달도 하고 주방에서 설거지도 하고 하다가 주방장도 하고 요식업으로 이렇게 성공한 분이셨는데 부동산을 17억 정도 보유하고 계셨고요. 최근에 부동산을 매입을 하셨었고 현금 5천만 원 정도 남아 있으셨습니다. 이거는 다른 분하고 같이 섞였네요. 네.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결혼 1주년 정도 됐고 혼인신고는 아직 안 한 상태예요. 아내분은 직장인이시고요. 다행인 거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분이 남편의 종신보험,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분의 소득으로 남편분의 종신보험을 납부 중에 계셨었어요. 결혼하자마자 가입을 하셨는데 납부 중에 남편이 사망을 한 거죠. 그리고 현재 임신 5개월인 상황에서 남편이 사망을 하자 있는 줄도 몰랐던 친부가 나타나서 이제 주장하던, 실제로 친부였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법정 상속분이 어떻게 될지, 누구한테 우선순위가 있을지 또 먼저 궁금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민법 제1000조의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쵸? 1순위가 누구죠? 피상속인의, 이거 생략할게요. 직계 비속입니다. 아래쪽으로. 2순위는 누구죠? 네, 직계 존속입니다. 위쪽으로 말하는 거죠. 혈족. 그리고 3순위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입니다. 여기에서 윗순위에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밑에는 상속분이 아예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돼요. 배우자. 네, 이렇게 해당해서 법정 상속분을 가져가게 되는데 원래 우리 가계도로 봤을 때는 그쵸? 정상적으로 당연히 친부가 나타날지언정 배우자가 있으니까 1대1로 가져가는 거예요. 1대1이 아니죠. 1대1.5죠. 배우자가 좀 더 가져가니까. 가져가는 게 맞는데 혼인신고를 안 하셨어요. 요즘에 결혼하고서 혼인신고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게 왜 그런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뭔가 이 법적으로 깔끔하게 혹시나 이혼을 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도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였었어요.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재산을 뺏길 수도 있는 거였어요. 본인은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남인 거예요. 사실혼관계 이런 거 인정 안 됩니다. 상속할 때는. 그러면 친부가 100% 다 가져가는 거였는데 다행히 올해 초에 정말 그쵸? 신이 주신 거죠. 태아가 임신을 한 거죠. 임신. 이거는 우리 법조항에는 민법 제1000조입니다. 똑같이. 근데 3항에 보면 뭐가 있냐면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태아는 이미 출생,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 순위가 먼저 있고요. 상속분이 있고요. 그리고 살아서 출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살아서 출생을 안 하면 이게 다시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지금은 출생한 것으로 보는 거니까 직계 존속인 친부, 이번에 연락 온 친부보다 앞서서 직계 비속의 상속인이 있기 때문에, 이 태아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안 넘어가게 된 거죠. 물론 배우자는 인정 못 받아야지 혼인신고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태아가 100%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천만다행이죠. 예,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어쨌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법률적 혼인관계, 즉 쉽게 말하면 혼인신고는 절대적인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혼인신고는 반드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쵸? 자, 요거는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 치명적으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점. 뭐냐면 상속 공제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배우자 공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배우자 공제를 못 받고 이분이 납부해야 될 세액을 또 같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총 상속재산 가액은 부동산의 현금 해가지고 17억 5천이에요. 장례비용으로 500 쓰고요. 상속세 과세액을 계산을 해보면 이 장례비용을 뺀 17억 4,500만 원이 과세 가액이 되고요. 여기에서 일괄공제 5억을 하고요. 금융재산 상속공제 1,000만 원을 뺍니다. 자, 그러면 과세 표준 구간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12억 3,500만 원이 되고요. 10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40% 세율 구간에 해당되고 누진공제는 1억 6천이죠. 그러면 산출세 계산해보면 3억 3,400만 원을 납부해야 되고 우리가 3% 지금 신고공제 해당이 돼서 납부해야 될 총 세액은 3억 2,398만 원이 됩니다. 엄청나죠? 네. 배우자 공제가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혼인신고를 했었다면 배우자 공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직 뭐 지난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17억 5천이겠고 여기까지 똑같겠죠. 근데 달라지는 게 요 구간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가 들어와 버려요. 법정 상속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최대 30억, 최소 5억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정 상속분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법정 상속분이 요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받고 뒤에는 일괄공제랑 금융재산 공제 똑같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 구간에 1억 8,500에 해당되게 되고요. 20% 세율 구간입니다. 누진공제 빼고요. 1,000만원. 그러면 산출세액은 2,700만원. 공제하면 2,019만원을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차이가 엄청나죠? 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3억이 넘게 차이 나네요. 그쵸? 3억 3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혼인신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분은 어쨌든 이 위에 걸로 납부를 하셨어야 되는 상황에서 다행인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두셨어요. 결혼하시면서 작년 가을에. 이 남편분이 82년생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혜택을 어떻게 보셨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요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82년생인데 작년 걸로 우리가 계산을 하니까 그냥 81년생으로 넣었어요. 아니죠. 그러면 83년생으로 넣어야 되지. 잠깐만요. 한 살이 더 어린 걸로 넣어야 되니까. 직업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납입 기간이 짧게 할수록 보험료는 세지만 총 납입 보험료는 훨씬 줄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항상 계산을 한번 해보면 사망보험금 5억을 받기 위해서 10년 납을 하면 이분은 실제로 180만원 정도를 납부를 했어요. 이걸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180만 9,750원 곱하기 10년이니까 120회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2억 1,717만원을 납부를 하고 5억을 받는 거예요. 완납을 하더라도.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1년을 납부를 안 하셨어요. 아직 12개월을 납부 안 하셨어요. 그러면 180, 이분이 납부를 거의 10회 정도? 10회도 안 하시고 한 9회 정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750 곱하기 9회 1628만원 정도를 납입을 하고 5억을 수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항상 말하는 우리 상속세를 납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언제 상속이 이루어질지 예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적시성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이분은 납부를 완료를 하셨더라도 아까 2억 2천이었나요? 네. 거의 3억에 가까운 돈을 세이브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납부를 완료하더라도. 그래서 조금이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절세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 빼고는 그래도 상속재원 마련까지는 깔끔하게 해결된 거였었어요. 자, 어쨌든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혼인신고의 중요성 그리고 상속재원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상담을 신청을 하시면 먼저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먼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재산 목록을 확인을 하고 상속세를 시가 기준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재원 마련 대책까지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절세를 할 수 있고 종신보험으로 하면 어느 정도 효과까지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고 기타 우리가 종합적으로 절세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들 한 번 더 짚어드리면서 계속해서 제가 회원분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제가 주요 절세 포인트 9가지 일단 맨날 적어 놓는 건데 요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더 이제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또 알려드리게 되고 많이 우리가 하는 치명적인 실수들 요런 실수들 하지 않게끔 옆에서 계속해서 서브 해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상속증여 상담은 단편적으로 끝나질 않아요. 뭐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현재 시점에서 단편적으로 끝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상속 상담을 이미 사망을 한 상태에서 상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 이거는 끝난 얘기지만 단편적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미리 대비를 하자고 우리가 이런 영상을 제작을 하고 공유하는 거잖아요. 미리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을 준비를 하고 상속 재원을 마련을 시작을 하고 그쵸?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재산 현황이 변동될 수가 있죠. 첫 번째, 매매를 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그렇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구성원이 바뀔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친부가 나타난다든지 이혼을 한다든지 재혼을 한다든지 혼외자가 생긴다든지 가봉자가 생긴다든지 이런 등등의 그쵸?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증여재산 요렇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도 이제 세법이 발표가 됐지만 세법의 변동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계속해서 변동해서 준비를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옆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최신 세법으로 회원님만을 위한 절세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쪽 연락처로 본인의 연락처와 성함, 지역, 상담 희망 내용을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